자, 스윙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컴포넌트들을 살펴보도록 합시다. 가장 대표적인 건 이제 버튼이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걸 이제 클릭 누르면은 뭐 동작을 하는 거고, 체크박스라는 거 있죠. 뭐 선택하는 거 있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지금은 여기는 이제 사과 배 중에서 이제 배를 선택을 해 놓은 거고, 그 다음에 체크박스랑 비슷한데, 체크박스는 네모난데 라디오 버튼은 동그랗게 생겼죠. 그래서 둘 중에 뭐 하나만, 이 사과를 선택을 하면 배가 선택한 것이 다시 꺼지고 이러는 형태로 된 이제 라디오 버튼이라는 거, 여러 개 중에서 이제 하나만 선택하도록 하는 이런 게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더라는 유저 인터페이스 컴포넌트도 있죠. 여기서 예를 들어 0부터 200 사이에 어떤 값을 선택하도록 할 때 요 가운데 있는 슬라이더를 움직여서 이쪽으로 가든가 또는 이쪽으로 가서 손쉽게 어떤 값을 선택하게 하는 이런 컴포넌트도 있고요. 그다음에 텍스트 필드는 여러분들이 많이 봐왔을 겁니다. 이거는 뭐 인터넷 쇼핑에서 여러분들 주소 같은 거 입력할 때 이런 게 이제 전부 다 텍스트 필드라고 하죠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클래스 이름이라는 것을, 스윙 컴포넌트를 사용할 때 이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, 기억하시고요. 그 다음에 특별히 암호 입력할 때, 그죠? 암호 입력할 때 J 패스워드 필드라는 건데, 이게 이제 텍스트 필드랑도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는데, 다른 점이 뭐냐면은 얘는 입력하면은 이제 그 패스워드 글자가 보이는 게 아니라 뭐 별표나 다른 걸로 표시를 해줄 수도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J 스피너라는 게 있어요.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그 월을 입력하는데 제뉴리부터 시작해갖고 뭐 디셈버까지 쭉 있겠죠. 그러면 여기는 이제 화살표를 이용을 해서 상하 화살표를 이용해서 선택을 하면 그 우리가 원하는 달을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이제 J 스피너라고 하고요. 그다음에 J 텍스트 에어리어는 여기 있는 J 텍스트 텍스트 필드랑 차이점은 뭐냐면 얘는 한 줄인데 얘는 여러 줄이에요. 복수개의 줄이라는 거. J 텍스트 에어리어를 사용하는 거고, 그 다음에 J 콤보 박스. 콤보 박스는 쭉 여기 펼쳐놓고 그 다음에 이 중에 이제 하나를 선택하면 다시 이 창이 닫히고 요 두 줄만 이렇게 표시되는 거, 이런 걸 이제 콤보 박스라고 합니다. J 리스트는 이제 항상 이렇게 여러 개를 쭉 펼쳐놓고 여기서 고르게 하는 것을 J 리스트라고 하고요. 그 다음에 J 프로그레스 바, 이런 거는 이제 뭐 파일 같은 거 다운로드 받을 때 현재 어느 쪽까지 다운로드가 됐는지를 이제 나타내는 그런 구이 컴포넌트고요. 여기 그림상이 잘 안 나오는데 J 툴팁이라는 게 있어요. 여기 다시 한번 써보면 J 툴팁이라고 하는데, 이거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마우스를 이용해서 어떤 메뉴에 갖다 대면 그 메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풍선 말풍선이 딱 뜨면서 여기 설명이 나오죠. 이런 걸 이제 툴팁, 그 툴을 사용할 때 그 그런 힌트를 주는 것들, 이런 거를 이제 J 툴팁이라고 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J 스크롤 페인이라는 거는 그 사진 같은 거 보여줄 때 사진이 굉장히 크면 한 화면에 안 나오죠. 그죠? 그렇다고 해서 이런 디스플레이하는 영역을 이만큼 또 키우면 화면 공간이 모자라고 이럴 때 이렇게 옆에 있는 이 스크롤 바를 이용해 갖고 상하 좌우로 해서 큰 내용을 이렇게 정해진 창 안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을 J 스크롤 페인이라고 합니다. 그 다음에 J 다이얼로그 라인인데, 다이얼로그는 뭐냐면은 요런 거를 이제 다이얼로그를 합니다. 이런 건 여러분들이 많이 써봤을 거예요. 어떤 거를 이제 선택을 했을 경우에 이런 별도의 창이 화면상에 나타나게 되는데, 여기에 입력을 해서 뭐 OK를 누르거나 하지 않으면, 이 창이 사라지지 않으면 요 바로 요 밑에 있는 요 창을 사용할 수 없잖아요. 그죠? 예, 그렇게 어떤 입력을 강요하는 창을 다이얼로그 창이라고 합니다. 이 다이얼로그가 대화하는 거잖아요. 그죠? 예, 컴퓨터는 나랑 대화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, 이 다이얼로그 창과의 대화를 마치지 않는 이상은 요 밑에 있는 그 이런 이제 프레임이라고 하는데, 이 프레임과는 더 이상 동작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이제 다이얼로그라고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 여기에는 반드시 입력을 받거나 또는 사용자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J 다이얼로그를 사용하게 됩니다. 애플릿은 좀 이따 설명하고요. 그 다음에 뭐 J 프레임이라고 있는데, 이거는 그 윈도우를 말합니다. 윈도우. 근데 그냥 윈도우도 있고 프레임도 있는데, 차이점이 뭐냐면 J 프레임은 여기 이렇게 해서 그 프레임 이름이 있잖아요. 그럼 그 타이틀이에요. 이런 걸 타이틀 하는데 요 타이틀이 있고, 그 다음에 내용 표시하는 이런 윈도우가 있고,
그 다음에 이 버튼은 뭡니까? 이 창의 최소화 버튼, 그 다음에 맥시마이즈 최대화 버튼, 창 닫기 버튼 이런 걸 가진 이 영역을 J-프레임이라고 합니다. 반면에 이런 것이 이제 없는 것은 우리가 이제 윈도우라고 합니다. 윈도우. 그래서 AWT에서는 윈도우라고 하고 스윙에서는 J 윈도우라고 합니다. 그래서 우리는 주로 이제 J 프레임을 많이 사용을 하죠.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이제 J 애플릿이라는 게 있는데 이 애플릿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웹 서버에 그죠? 여기다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게요. 이게 이제 웹 서버예요. 웹 서버 이런 웹 서버가 있는데 여기서 열심히 이제 프로그램 그 서버가 돌고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이게 여러분들 컴퓨터예요. 여러분들 컴인데 내가 웹 서버에 접속을 해가지고 어떤 이제 기능을 수행을 하고 싶어요. 그러면 어떤 경우에 가끔씩은 이 서버에 있던 프로그램이 내 컴퓨터로 다운로드가 됩니다. 그죠? 내 컴퓨터로 쫙 다운로드가 돼가지고 내 컴퓨터에 마치 프로그램인 것처럼 막 실행이 되는 게 있어요. 그런 거를 애플릿이라고 합니다. 애플릿이라고 하는데 그 애플릿의 GUI를 만들 때 사용하는 것이 J 애플릿입니다. 이 애플릿에 대해서는 제가 요즘은 사실 뭐 애플릿을 뭐 사용하는 사이트도 있지만 예전처럼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굳이 내가 이쪽 가르쳐 주지는 않겠지만 자바의 초창기에는 애플릿을 상당히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. 왜냐하면 서버에서 모든 일을 다 한 다음에 다시 이 사용자의 컴퓨터로 결과만 보내려면은 만약에 여러 사용자들이 이 서버에 접속해 있다면 서버의 로드가 굉장히 심하거든요. 오버로드가 걸리는데 그래서 프로그램을 다 주고 사용자들의 컴퓨터에서 개별적으로 다 수행이 된 다음에 결과만 뭐 서버 쪽으로 보낸다든가 하면은 이 서버에 오버로드가 훨씬 줄 수가 있잖아요. 예, 그런 이유 때문에 애플릿을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. 근데 이제 애플릿 이후로도 애플릿의 모델을 더 발전시켜서 뭐 나온 여러 가지 또 방법들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있는 또 컴포넌트는 이제 JTab이라는 게 있습니다. 엑셀 같은 거죠. 엑셀처럼 이렇게 한 테이블에 뭔가 내용을 쫙 보여줄 때는 JTab이라는 걸 사용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우리 디렉토리 구조 같은 거, 그 폴더 구조 같은 거 보여줄 때 어떤 그런 하이어라키 이런 계층 구조로 되어 있는 걸 보여줄 때는 이런 JTree라는 걸 또 사용을 하고요. 그 다음에 뭐 J 에디터 페인하고 J 텍스트 페인이 있어가지고 에디터 페인은 우리가 실제로 여기를 이제 에디팅이 가능합니다. 예, 수정이 가능한 부분이고 뭐 텍스트 페인은 그 보여주는 거 그리고 리드 온리만 뭐 되는 것들만 하는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게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툴바라는 게 있습니다. 툴바는 여기 이게 그 메뉴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. 예. 그래서 윈도우즈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이런 이제 툴바가 위에 쭉 나왔죠. 뭐 파일, 뭐 에디트, 뭐 그 다음에 뭐 보기, 뭐 이렇게 해갖고 여기 쭉 프로그램 상단에 메뉴바가 쫙 열리잖아요. 이런 걸 이제 툴바라고 합니다. 그 다음에 뭐 탭드 페인이라는데 이 탭이 뭐냐면은 요 부분을 이제 탭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요 탭을 선택을 하면은 요 첫 번째 거 선택하면은 지금 여기 보면 장미란 선수 같은데 장미란 선수 그림이 딱 나오고 두 번째 탭을 누르면 뭐 다른 그림이 나오고 이런 것처럼 마치 이거 그 종이가 여러 장 겹쳐 있는 듯한 그런 걸 나타내는 게 이제 탭드 페인이라고. 제 스플릿 페인은 이제 한 장의 그런 그 디스플레이를 반으로 나눠 가지고 뭐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기능을 제공하는 게 이제 제 스플릿 페인입니다. 그래서 이런 GUI 컴포넌트들은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걸 이제 선택을 해서 이 기능들을 더 깊숙이 공부한 다음에 사용하는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.